이주의 수학 1-A 31강 시작하겠습니다. 31번째 테마로 원의 성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넘어왔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기출문제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장에서 반드시 이 성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결론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첫 번째, 대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것과 외곽은 이웃한 네 각의 대각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째 것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한 각이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각이 있습니다. 이 각과 마주보는 이 각을 우리는 대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이 각의 대각은 바로 이 각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각과 마주보는 각, 이 각을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 각의 대각은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각의 합은 180도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조선을 하나 그을 텐데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딱 긋고 난 다음에 뭘 살펴볼 거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됐죠. 원주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A라고 놔보겠습니다. 됐나요? 스몰 a. 자,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스몰 b라고 놔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또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보조선을 이렇게 반지름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반지름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되죠. 중심각. 이 중심각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원주각은 A 더하기 B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의 두 배니까, 이 각의 합의 두 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에다가 A 더하기 B의 두 배가 되겠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를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각 있죠, 이 각. 자,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360도에서 뭘 빼나요? 두 배의 A 더하기 B를 빼겠죠. 됐나요? 360도에다가 이 각을 뺄 거 아닙니까? 이 각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지 않습니까? 원주각? 그쵸? 이 각이 원주각이 됩니다. 그럼 이 각이 몇 도냐 하면 중심각의 반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360도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그쵸? 자, 2로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고 실제 각은 몇 도가 되나요? 180도 빼기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180도 빼기 A 더하기 B가 된다. 자, 이 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각과 이거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와 이 각의 합이 180도인 거 이해되시죠? 됐나요? 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냐면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된다. 됐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뭐라고요? 180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외곽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 선분을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한 외곽이죠. 한 외곽. 됐나요? 한 외곽. 이게 한 외곽이 되는데, 이 한 외곽은 다시 180도에서 얘를 빼면, 자, 이게 전체가 180도죠? 180도에서 이 각을 빼고 나면 얘가 뭐예요? A 더하기 B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각도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것과 이웃한 각, 이것과 이웃한 각의 대각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것과 이웃한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외곽이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워낙 기출문제에서 워낙 자주 출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고서는 시험장에서 도형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코스 1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코스 2는 상관이 없어요. 코스 2는 이 내용과 상관없이 코스 2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선생님은 두 번째 내용인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조건은 넘어왔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자, 다음 아래에서 성립하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쌍의 대각의 합이 180도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한 개의 내각이 그의 대각의 외곽과 같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외곽은 이웃한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아지면,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이런 내용이죠.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한 외곽을 찾았어요. 이 외곽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역은 간단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도형에서 각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단 O는 원의 중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도형이 쭉 놓여져 있죠. 그 도형에서 우리가 이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도형이죠. 도형에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도형을 봤을 때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의 도형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봐서는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눈에 확 들어와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는 일단 보이는 게 뭡니까?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중심각의 크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원주각. 그쵸? 이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의 크기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이 중심각의 반이니까 몇 도라고요? 2로 나누고 나면 77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됐나요? 앞에서 공부했던 한 외곽의 크기는 이 외곽과 이웃한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77도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로 2번 내용은 어떤 또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세타. 그러면 일단, 자, 여기, 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세 개의 각을 줬습니다. 문제에서 3개의 각을 줬는데, 일단은, 이 각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각을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이 각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각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면 이 각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를 먼저 찾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나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37도는 됐는데 이 각의 크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69도입니다. 근데 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또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얘가 69도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 각 A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자, 보시면 106도가 됐죠, 106도. 그쵸? 106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더하면 106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겁니까? 각 C의 크기는 180도에서 몇 도를 빼는 거예요? 180도에서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고 그랬죠? 자, 180도에서 106도를 뺍니다. 106도를 빼고 나면 몇 도가 되죠? 자, 180에서 100을 빼면 80에서 6 빼면 74도가 되나요? 74도. 자, 이렇게 74도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각이 74도가 된 거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각의 크기를 찾아야죠. 이 각의 크기. 자,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건데요.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25도는 사용을 안 했죠. 근데 보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25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25도입니다. 25도. 됐죠? 25도. 자, 25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야? 세타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나요? 74도에서 25도를 빼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74도에서 25도를 빼면 세타가 몇 도입니까? 자, 이렇게 49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갈로 2번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갈로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또 어떤 세타를 구하라고 할까요? 갈로 3번 세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세타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여기 세타를 구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각의 크기가 뭐라고요? 이 각의 크기와 같은 거 이해되시죠? 자, 원에 내접한 사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이것과 같다.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각, 여기에 이 각 있죠? 이 각은 또 뭡니까? 이 각과 이웃한 각의 대각, 이 각과 같죠? 그리고 얘도 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막꼭지각으로 같다 해도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도형의 성질에서 처음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에서 세타와 46도를 더하면 이 한 외곽의 크기와 같은 거 이해되시죠? 세타 더하기 46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 이거 세타 더하기 40도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됐지 않습니까? 원에 내접한 사각형. 그러면 이게 서로 대각이죠. 대각이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세타 더하기 46도에다가 그 다음 또 세타에다가 더하기 40도를 하면 몇 도가 된다고요? 18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세타는 그럼 몇 도가 되나요? 86도죠. 86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80도 빼고 6도 빼니까 74도가 되죠. 그죠? 자, 74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세타는 47도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두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도형에서 삼각형 ABC의 각 C의 외곽의 이등분 선과 그 삼각형의 외접원과 교점을 D라고 할 때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증명이라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AD 길이와 BD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세요. 그럼 뭡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 ABD가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뭡니까?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이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각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각 C의 삼각형 ABC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ABC에 이게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한 외곽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내접하는 사각형.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죠. 이 한 외곽의 크기는 결국 뭡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한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얘죠. 그럼 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각 A와 그 다음에 각 A, B, D가 같아져서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 D, A, B와 뭡니까? 각 A, B, D가 같아져서 삼각형 ABD는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됐나요? 자, 이등변이 됐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D 길이와 누구? BD 길이가 같다죠. BD 길이가 같다. AD 길이와 BD 길이가 같아진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과 그 다음에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와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증명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도형상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세 번째 문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3번인데요. 예제 3번은 사각형에 내접하는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죠. 여기서 태형은 사다리꼴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BC를 지나는 원이 변 ABCD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를 할 때 사각형 AEFD는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됐나요? 자, 정리하면 결국에는 사각형 AEFD라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사각형 AEFD라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첫 번째, 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나오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외곽의 크기가 그것과 이웃한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이다 이죠. AD와 BC가 평행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떠올려야 되는 내용은 바로 동의각,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D의 선분을 연장해서 이 각의 크기를 잡아보면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억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B하고 같다는 거죠. 각 B하고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선분 AD를 연장해서 이 각의 크기를 잡아보면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억각의 크기로. 그럼 이 각이 결국 각 C의 크기와 일치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상에서 보면 EBCF라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거 보이시죠? 자, 원에 내접하니까 이 각의 크기를 잡아보면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각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나요? 180도에서 각 B를 빼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뭘 빼면 된다요? 각 C를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각의 크기를 찾으면 전체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이 각을 빼면 되죠. 그러면 이 각은 결국 뭡니까? 각 B하고 같은 거죠. 각 B하고. 됐나요? 각 B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를 또 구해보면 이 전체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얘를 빼고 나면 누구랑 같은가요? 각 C하고 같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사각형 AEFD를 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고요.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중에서 두 번째 내용. 한 외곽의 크기가 그것과 이웃한 이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아지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이죠.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외곽의 크기가 그것과 이웃한 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아지면 사각형 AEFD는 원에 내접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개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조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